홍준표가 그 SNS에다가 직접 글을 올렸는데 그래요? 네, 예.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라면서 세월호보다 더 잘못 대응해서 사태를 키운 그 제천 참사가 어떻게 책임지고 수습할 건지 내가 지켜보겠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뭔 개. 잠깐 우리끼리 한 1분 동안 서로 자유롭게 욕하는 시간 좀 가질까요? 예. 아이고, 뭐, 제천 그 화재 사건을 들먹이면서 네. 아주님 습격으로 또 이용해 먹으려는 류여해나 잘 단속을 하시지. 그렇죠. 뭘 세월호를 또 들먹이시면서 그런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지금 그 류의 인형 들고 와가지고 나 팽당했다고 네. 막 울먹울먹 하는데 그래도 한때 같이 이렇게 정치적 뜻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좀 위로를 해주고 그러셔야지. 그래요. 뭐 무지 인형이라도 사주든가. 그러니까 야당의 수준을 딱 보여주는 거죠. 또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 또 들고 나와가지고 세월호 사건으로 정권을 잡았다는 그런 개 망발을 하고 앉았는 그런 당대표.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 당을 대표하는 사람의 의식 수준이 결국 그거밖에 안 된다. 이제 욕하기도 아까워요. 좀. 그러니까요. 네. 세월호 사건을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화재 사건 자체도 지금 그 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가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예 언론이랑 포털 방송이 다 좌파들밖에 없고 SNS에도 문바들밖에 없다 이러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막 써놨어요 글을. 막 샀어요? 네, 진짜 그냥 막 찔러놔가지고. 뭐 거의 뭐 SNS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데 그냥 배설 수준. 그 최근에 또 일본에 가서 그 굴욕적인 모습. 네. 네, 의자 사이즈, 의자 높이 때문에 또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모습들 보여주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중국 가서 뭐 굴욕적인 외교 뭐 아련을 했다는 듯한 그런 말을 했지만 정작 본인이 일본에 가서 네. 아련을 하듯이 굽신굽신. 허리도 이만큼 숙이고. 네, 네. 네. 원래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전형적인 그쪽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현재 야당의 당대표입니다. 그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우리가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알고 보면 다 친일 경찰 노덕술의 후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다 엮여 있는 거잖아요. 네, 노덕술 뭐 합한라 다 그런 사람들의 원료 아니겠습니까? 박정희도 빼놓을 수 없지. 무스케가 그렇게 귀여워했던 박정희도 네. 네, 저희 정신적 고향 일본에 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형님이라고 모시겠습니다. 90도로 인사를 하고 네. 대통령인데 네. 쪼다 같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 뭐 이제 역사적으로 다 나오는 사실들이고 그런 걸 볼 때 지금 현재 야당들의 그런 역사적인 의식의 결여도 심각한 문제다 그런 생각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뭘 보수예요 보수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보수는 진짜 우리나라의 그 민족적 자긍심과 그리고 기존 질서를 이렇게 잘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냥 매국이요 매국 단체입니다. 매국 단체. 저는 그렇게 규정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관련한 최종 판결이 결국에는 무죄로 판결이 났고요. 지금 그래서 여론 자체가 많이 안 좋죠. 2년 전 정치권을 굉장히 막 뒤흔들어 놨는데 결국 빈손으로 끝나게 되는. 뭐 김기춘까지도 나오고 리스트 자체에 올려져 있는 사람들이 네. 굉장히 한참 이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네. 청와대 들어가 있던 사람도 있었고 총리도 있고 막 이제 당선된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한테서 돈을 이제 1억, 2억, 10만 달러 뭐 이렇게 받았다는 거가 비추가 주목이 되는 일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다 무죄로 난 이걸 보면서 처음에 가졌던 우리가 그 분노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다들 커넥션이 있고 뭔가 돈을 많이 받아서 그런 자리에 오른 게 아닌가 그런 의심들이 들었던 게 이 분노를 어디다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다들 그냥 반응들이 주변에서 그렇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들이 무죄면 죽은 성완종만 유죄냐. 그렇죠. 네. 그 성완종 리스트가 폭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그런 정경유착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당시에 권력 실세들이 다 연루가 돼 있었지만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국민 대다수 여론이 안 좋죠. 그리고 이게 좀 애매한 게 증거가 뭐 불명확하다. 뭐 이런 식의 그 대법원 판단이 있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예전에 그 뭐 노무현 대통령 관련한 그런 수사에서 뭐 부인이 뇌물을 받았는데 남편이 모른다는 게 상식적인 일이냐.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갔었던 그런 검찰들, 재판부들. 증거도 없이. 네,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사법부가 과연 공정한 잣대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이끌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메모를 보고
뭐 성완종이 누구에게 돈을 줬고 누구에게 뭘 줬고 이렇게 써놓은 걸 보고 아 뭐 친분이 그렇게까지 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랬을 리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그게 소설 쓰냐. 네 그게 뭐- 그 법정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일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 그거를 왜 추리를 해요? 네. 그 메모가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그 친분 관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근거는 대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읽어봐도.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무죄가 난 거가 판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네. 검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이게 유력한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증거 자체가 없어서 그 리스트 말고는 사실 녹취록이랑 리스트 말고는 증거를 제대로 제출한 게 없어요. 네. 아. 그래서 이게 무죄가 난 것 같고 좀 의심이 많이 되는 게 같은 날에 진경준 검사장이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넥슨에서 2억 주고서 주식 받아가지고 120억에 팔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검사장이 무죄를 받은 거랑 검찰이 증거를 제대로 제출 못한 거랑 아무런 커넥션 없다고 보기엔 연결돼서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재판부가 수사를 지시하는 곳도 아니고, 그리고 법정 공방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재판부의 전적인 잘못만은 아니다라는 송병호님 의견도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일리가 있다. 충분히 그런 정황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어느 정도 뒤에서 세팅을 해놓고 이제 굴리기만 하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봤던 거네요. 그런 의지 아니겠어요? 네. 그런 의지 차이겠죠. 막 진짜 어떻게든 잡아넣으려고 그러면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도 갖다 붙이고. 그리고 비교해볼 만한 사건이 있잖아요. 한명숙 전 총리 판결 사건을 보자고요. 그때 양상은 비슷했다고 봐요. 저는 지금 현재 그 성완종 리스트랑 그 증인들이 얘기하는 그 진술 있잖아요. 뭐 진술 번복을 했었던 부분도 똑같이 닮아 있는데 한 사건은 유죄가 된 거고 한 사건은 무죄가 된 거죠. 진술 번복 문제는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로 이제 하다가 얼버무려가지고 진술을 바꾸게 된 거죠. 말을 얼버무려가지고 그걸 두 가지로 진술을 해버렸는데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걸 공식적인 기록으로 진술을 바꾼 거예요. 판결할 때 성완종 쪽에서는 재판부가 검찰 측 진술이 효력이 없다고 봤고 네. 한명숙 쪽에서는 검찰이 최초에 제시한 진술이 효력이 있다고 봤어요.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서 보자면 한 사건의 증인은 증인이 위증을 했는데 그 증인이 위증한 게 잘못됐다. 그래서 위증죄도 처벌해야 되고 그리고 검찰 진술이 맞다. 이런 식으로 간 거고 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진술이 이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정확한 디테일까지 안 보더라도 그냥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들만 봐도 충분히 그런 의혹이 불거져 나올 수 있는 거죠.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요. 성완종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거를 못 내놨어요. 네. 근데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딱 하나가 있는 게 동생이 집을 사면서 이제 전세금으로 수표를 냈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네. 돈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시기에 수표를 냈는데 그 수표를 증거로 제시를 한 거예요. 정황이네요. 그냥 네. 정황. 그냥 정황상의 증거로 그냥 그걸 찾아가지고 낸 건데 검찰이 그럴 때는 엄청나게 열심히 찾아가지고 증거를 제출을 하는데 성완종 리스트에서는 그 시기를 근처로 해가지고 그 압수수색하고 하면은 수표 하나 안 나오겠어요, 솔직히. 그럼요. 네.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이었느냐 네. 아니면 그냥 소극적이었느냐 네.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비교를 해볼 수 있다면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이었느냐 죽어있는 권력이었느냐 그런 부분도 재판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게 당시에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보면은 일단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의 생채기를 내야 되는 게 그 당시 집권정부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렇잖아요. 일단 노무현 대통령 망신 주기는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당시에 여성 최초 국무총리 그리고 참여정부 국무총리 한명숙 전 총리를 타겟으로 삼아서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참여정부가 실패한 정부라는 거를 강하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포석이 있지 않았나 그런 분석도 충분히 나올 만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약간 양동작전 비슷하게 네. 보여진 게 한명숙 전 총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걸 문제 삼아서 사실 그 안철수가 탈당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 그랬죠. 네. 작전 비슷하게 당과 예. 민주당 세력 자체를 이제 흠집내고 그때 당시 문재인 당대표도 이미지에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죠, 뭐. 네. 예. 그런 게 있었고 사실 이 성완종 리스트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걸 통해서 사실 홍준표가 지금 당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죄를 받았을 때 가장 흠집 많이 날 곳은 사실 자유한국당인데 그 세력은 뭔가 비호해주는 듯한
그런 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요. 결국 어제 무죄 판결로 다시금 친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준표 당대표를 중심으로 뭔가 자유당의 세력 구조가 단단해진다는 그런 정황적인 분석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뭐 그 무죄 선고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홍준표 대표의 그 의기양양한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데,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공고하게 다진다는 거, 뭐 그쪽들의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국민 여론은 계속 정반대로 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엔 또 심판의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 불신이 커지고, 그리고 홍준표 같은 자가 자꾸 그런 의기양양한 모습 보이는 것 자체가 그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더 자아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현격히 수준이 떨어지는 야당, 그리고 그 야당의 대표, 그리고 그 야당의 대표가 과거에 있었던 혐의가 결국 무죄로 판결이 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단 그런 말을 했지만 정작 본인이 일본에 가서 네. 아련을 하듯이 굽신굽신. 허리도 이만큼 숙이고. 네. 네. 원래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전형적인 그쪽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현재 야당의 당대표입니다. 그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우리가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알고 보면 다 친일 경찰 노덕술의 후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다 엮여 있는 거잖아요. 네, 노덕술, 뭐 하팔라 다 그런 사람들의 원료 아니겠습니까? 박정희도 빼놓을 수 기시노 없지. 부스케가 그렇게 귀여워했던 박정희도 네. 네, 저희 정신적 고향 일본에 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형님이라고 모시겠습니다. 90도로 인사를 하고 대통령인데 네. 쪼다 같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 뭐 이제 역사적으로 다 나오는 사실들이고, 그런 걸 볼 때 지금 현재 야당들의 그런 역사적인 의식의 결여도 심각한 문제다, 그런 생각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뭘 보수예요, 보수. 보수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보수는 진짜 우리나라의 그 민족적 자긍심과 그리고 기존 질서를 이렇게 잘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냥 매국이요, 매국. 매국 단체입니다, 매국 단체.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관련한 최종 판결이 결국에는 무죄로 판결이 났고요. 지금 그래서 여론 자체가 많이 안 좋죠. 2년 전 정치권을 굉장히 막 뒤흔들어 놨는데 결국 빈손으로 끝나게 되는. 뭐 김기춘까지도 나오고 리스트 자체에 올려져 있는 사람들이 네, 굉장히 한참 이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네, 청와대 들어가 있던 사람도 있었고 총리도 있고 막 이제 당선된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한테서 돈을 이제 1억, 2억, 10만 달러 뭐 이렇게 받았다는 거가 귀추가 주목이 되는. 는 증인이 위증을 했는데 그 증인이 위증한 게 잘못됐다. 그래서 위증죄도 처벌해야 되고, 그리고 검찰 진술이 맞다, 이런 식으로 간 거고, 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진술이 이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정확한 디테일까지 안 보더라도 그냥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들만 봐도 충분히 그런 의혹이 불거져 나올 수 있는 거죠.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요, 성완종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거를 못 내놨어요. 네, 근데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딱 하나가 있는 게 동생이 집을 사면서 이제 전세금으로 수표를 냈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네. 돈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시기에 수표를 냈는데 그 수표를 증거로 제시를 한 거예요. 정황이네요. 그냥 네. 정황. 그냥 정황상의 증거로 그냥 그걸 찾아가지고 낸 건데, 검찰이 그럴 때는 엄청나게 열심히 찾아가지고 증거를 제출을 하는데, 성완종 리스트에서는 그 시기를 근처로 해가지고 그 압수수색하고 하면은 수표 하나 안 나오겠어요, 솔직히. 그럼요. 네.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이었느냐, 네. 아니면 그냥 소극적이었느냐, 네.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비교를 해볼 수 있다면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이었느냐, 죽어있는 권력이었느냐, 그런 부분도 재판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게, 당시에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보면은 일단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의 생채기를 내야 되는 게 그 당시 집권정부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렇잖아요. 일단 노무현 대통령 망신 주기는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당시에 여성 최초 국무총리, 그리고 참여정부 국무총리, 한명숙 전 총리를 타겟으로 삼아서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참여정부가 실패한 정부라는 거를 강하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포석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이게 유력한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증거 자체가 없어서 그 리스트 말고는 사실 녹취록이랑 리스트 말고는 증거를 제대로 제출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죄가 난 것 같고, 좀 의심이 많이 되는 게 같은 날에 진경준 검사장이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넥슨에서 2억 주고서 주식 받아가지고 120억에 팔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검사장이 무죄를 받은 거랑 검찰이 증거를 제대로 제출 못한 거랑 아무런 커넥션 없다고 보기엔 연결돼서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재판부가 수사를 지시하는 곳도 아니고, 그리고 법정 공방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재판부의 전적인 잘못만은 아니다라는 송병호님 의견도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일리가 있다. 충분히 그런 정황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어느 정도 뒤에서 세팅을 해놓고 이제 굴리기만 하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봤던 거네요. 그런 의지 아니겠어요? 네. 그런 의지 차이겠죠. 막 진짜 어떻게든 잡아넣으려고 그러면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도 갖다 붙이고. 그리고 비교해볼 만한 사건이 있잖아요. 한명숙 전 총리 판결 사건을 보자고요. 그때 양상은 비슷했다고 봐요. 저는 지금 현재 그 성완종 리스트랑 그 증인들이 얘기하는 그 진술 있잖아요. 뭐 진술 번복을 했었던 부분도 똑같이 닮아 있는데 한 사건은 유죄가 된 거고 한 사건은 무죄가 된 거죠. 진술 번복 문제는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로 이제 하다가 얼버무려가지고 진술을 바꾸게 된 거죠. 말을 얼버무려가지고 그걸 두 가지로 진술을 해버렸는데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걸 공식적인 기록으로 진술을 바꾼 거예요. 판결할 때 성완종 쪽에서는 재판부가 검찰 측 진술이 효력이 없다고 봤고 네. 한명숙 쪽에서는 검찰이 최초에 제시한 진술이 효력이 있다고 봤어요.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서 보자면 한 사건의 증인 는 일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다 무죄로 난 이걸 보면서 처음에 가졌던 우리가 그 분노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다들 커넥션이 있고 뭔가 돈을 많이 받아서 그런 자리에 오른 게 아닌가 그런 의심들이 들었던 게 이 분노를 어디다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다들 그냥 반응들이 주변에서 그렇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들이 무죄면 죽은 성완종만 유죄냐. 그렇죠. 네. 그 성완종 리스트가 폭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그런 정경유착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당시에 권력 실세들이 다 연루가 돼 있었지만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국민 대다수 여론이 안 좋죠. 그리고 이게 좀 애매한 게 증거가 뭐 불명확하다 뭐 이런 식의 그 대법원 판단이 있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예전에 그 뭐 노무현 대통령 관련한 그런 수사에서 뭐 부인이 뇌물을 받았는데 남편이 모른다는 게 상식적인 일이냐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갔었던 그런 검찰들, 네, 재판부들, 증거도 없이. 네,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사법부가 과연 공정한 잣대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이끌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메모를 보고 뭐 성완종이 누구에게 돈을 줬고 누구에게 뭘 줬고 이렇게 써놓은 걸 보고 아 뭐 친분이 그렇게까지 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랬을 리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그게 소설 쓰냐. 네 그게 뭐? 그 법정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일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 그거를 왜 추리를 해요? 네. 그 메모가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그 친분 관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근거는 대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읽어봐도.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무죄가 난 거가 판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네. 검사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 SNS에다가 직접 글을 올렸는데 그래요? 네,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라면서 세월호보다 더 잘못 대응해서 사태를 키운 그 제천 참사가 어떻게 책임지고 수습할 건지 내가 지켜보겠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뭔 개. 잠깐 우리끼리 한 1분 동안 서로 자유롭게 욕하는 시간 좀 가질까요? 네. 아이고 뭐 제천 그 화재 사건을 들먹이면서 네. 아주님 직격으로 또 이용해 먹으려는 류여해나 잘 단속을 하시지. 그렇죠. 뭘 세월호를 또 들먹이시면서 그런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지금 그 류의 인형 들고 와가지고 나 팽당했다고 네. 막 울먹울먹 하는데 그래도 한때 같이 이렇게 정치적 뜻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좀 위로를 해주고 그러셔야지. 그래요. 뭐 무지 인형이라도 사주든가. 그러니까 야당의 수준을 딱 보여주는 거죠. 또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 또 들고 나와가지고 세월호 사건으로 정권을 잡았다는 그런 개 망발을 하고 앉았는 그런 당대표.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 당을 대표하는 사람의 의식 수준이 결국 그거밖에 안 된다. 이제 욕하기도 아까워요. 좀. 그러니까요. 네. 세월호 사건을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화재 사건 자체도 지금 그 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가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아예 언론이랑 포털 방송이 다 좌파들밖에 없고 SNS에도 문바들밖에 없다 이러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막 써놨어요 글을. 막 샀어요? 네, 진짜 그냥 막 찔러놔가지고. 뭐 거의 뭐 SNS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데 그냥 배설 수준. 그 최근에 또 일본에 가서 그 굴욕적인 모습. 네. 네, 의자 사이즈, 의자 높이 때문에 또 문제가 됐었는데
예, 그런 모습들 보여주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중국 가서 뭐 굴욕적인 외교 뭐 아련을 했다는